축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치러진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죠. 요르단에 2대0으로 패배하면서 결승행이 좌절됐는데요. 단지 졌기 때문에 실망했다기보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 참 아쉬웠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후반 경기 내내 유효 슈팅이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죠. 경기가 이렇게 안 풀리는데도 감독은 후반이 시작되도록 선수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는 아침, 물론 열심히 뛰어준 우리 팀 전체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격려는 격려고 분석은 분석입니다. 지금부터 분석해보죠.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문성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을 그냥 하얗게 지새우셨죠? 정말 꼬박 샜네요. 우선 요르단전 한 줄 총평부터 주신다면? 정말 좀 충격적인 경기 내용과 결과였다. 그냥 실망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충격적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도 그렇지만 예. 내용적으로도 지금 우리 구성되어 있는 멤버들 손흥민이 있고 이강인이 있고 황희찬 선수가 있는 역대급 멤버가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패배의 원인을 이제 하나하나 좀 분석해 봐야 될 텐데 우선 경기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요. 전반전 요르단의 공격이 매서웠습니다. 네.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역습을 허용하는 모습이 종종 보였는데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면서 전술에 변화를 주는 모습이 좀 있긴 했지만 장점이 전혀 살지 않았고 오히려 중원에서 역습을 허용하는 일이 잦았는데 전반전 어떻게 보셨어요? 표면적으로 나타났던 문제는 일단 체력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잘 뛰질 못하더라고요. 16강, 8강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2경기나 연속해서 연장 승부를 펼쳤기 때문에 네. 우리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다 힘들어하기 때문에 간격이 벌어지고 패스를 받을 선수들이 다가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패스는 점점 부정확해지고 상대를 압박해야 되는데 뛰지 못하니까 상대는 공간을 만들고 상대가 공간을 만드니까 기회 속에서 이제 슈팅을 또 요르단이 또 계속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이렇게 체력이 문제지만 사실 이번 경기가 이렇게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예고됐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 그 짧은 기간 동안 2경기나 연속해서 연장 승부를 했기 때문에 체력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 예상된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가져와야 되는 것은 이제 결국 감독의 문제인데. 그렇죠.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예상된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판단, 그런 선택을 했는가. 이거에 대한 게 너무나 뼈아픕니다. 체력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식의 대안들이 필요한가요? 아시안컵 엔트리는 26명입니다. 예. 네, 물론 이제 김승규 골키퍼가 중간에 부상을 당해서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25명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조별리그 때도 그랬고 이번에 4강전까지 6경기를 치르는데 네. 거의 선발의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조별리그 3차전 같은 경우는 우리의 16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전들을 다 내보내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판단들을 좀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6경기를 그렇게 주전들이 거의 다 뛰었다. 손흥민 선수가 대표적인 예죠. 그렇죠. 모든 경기를 다 선발로 뛰었는데 예. 그러면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특히나 최근에 연장 승부를 했기 때문에 뛰지 않았던 선수들로 일부를 좀 바꿔주던지 아니면 전반전에 확실히 선수들이 발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면 후반전 시작하면서 또 여기서 또 변화를 준다든지 예. 이런 두 번의 어떤 변화 시점이 있었는데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진짜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전반전에서 네. 경기 흐름이 그렇게 답답하고 안 풀리면 보통은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선수 교체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정확하죠. 그러니까 많은 팬들이 보시면서 다 느꼈을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를 또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변화들은 왜 그럼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가? 왜 이렇게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예. 자, 우리가 전반적으로 아시안컵을 6경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 우리가 어렵게 올라오긴 했지만 제가 많은 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궁금한 게 네. 6경기를 치렀는데
한 경기라도 속 시원하게 본 경기가 있는가? 정말 단 한 경기라도요. 아니 뭐 사실은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대회를 뭐라고 질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격려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좀 부글부글했던 지점이 좀 시원하게 이겼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속을 태우면서 이기나, 왜 다 끝날 지점쯤 돼가지고 이기나, 저희 전술이 좀 있긴 있는 건가, 우리 선수를 너무 힘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90분만 놓고 볼게요. 연장 승부 갔던 거나 아니면 추가 시간에 골 터졌던 거 말고요. 90분 경기로만 자르면 6경기 중에 승리한 경기는 딱 한 경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바레인 경기 때 말고는요, 다 90분 이후에 뭐 추가 시간에 골이 들어가든지 연장전 가서 이기든지 승부처기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승부들을 계속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속 시원하다라는 경기가 없었을까? 사람들이 속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런 거죠. 축구를 보면서 와, 선수들이 패스가 딱딱딱 연결돼서 뭔가를 딱 만드네? 정말 멋있는 팀플레이다. 이강인이 패스를 해서 손흥민 선수가 침투를 하고 황희찬 선수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서 골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과 과정들을 거쳐서 마무리가 될 때 와, 멋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을 축구에서는 전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술이라는 게 뭐 어렵게 우리가 뭐 말할 필요 없이 전술은 결국 약속돼 있는 패턴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약속돼 있는 패턴대로 진행된 과정들, 진행된 골이 우리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 호주와의 경기 때 정말 극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네네. 그게 90분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PK를 얻어냈고 연장전 가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으로 그림 같은 프리킥으로 넣은 골이죠. 맞죠. 다 손흥민 선수 개인 능력에 의존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결국 선수 개개인들의 능력을 쥐어짜는 형태였어요. 오늘 경기 제가 충격적인 내용과 결과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유효 슈팅, 그러니까 즉 슈팅이 골문 안쪽으로 향한 걸 유효 슈팅이라고 합니다. 예.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선수를 두고 90분 내내 유효 슈팅을 하나도 못 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참 어떻게 유효 슈팅이 한 번도 안 나올까? 저 세계적인 선수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아시안컵의 그 도전 역사를 1956년부터 1회대부터 도전했으니까요. 예. 정말 이 긴 세월 동안 아시안컵 역사의 본선 도전 역사에서 유효 슈팅을 때리지 못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사상 처음이라고요? 역사상 처음입니다. 와. 최소한 유효 슈팅이 집계됐던 그 이유로 놓고 보면 역사상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한 골을 넣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유효 슈팅이라도 한 번도 못 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입니다. 와.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 대회를 앞두고 미국의 ESPN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국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과 같은 김민재와 같은 훌륭한 선수가 있지만 아쉽게도 감독이 클린스만이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까? 네, 이런 이제 평가를 했었죠.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되는 때부터 클린스만을 알고 또 클린스만의 그동안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를 지켜봤던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었던 거죠. 감독으로서의 커리어가 어땠길래요, 과거에? 클린스만 감독은 사실 선수로서 위대했죠. 예. 아마 손꼽히는 공격수였습니다. 예. 하지만 지도자로서는 독일 대표팀, 미국 대표팀, 바이에른 뮌헨, 헤르타 베를린이라고 하는 4개의 팀, 프로와 대표팀 4개의 팀을 이끌었는데 어디에서도 좋은 평가, 어디에서도 좋은 성적 원했던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은 이미 국제 무대에서 클린스만은 지도자로서는 검증이 끝난 사람이에요. 이제 원래 감독으로서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끝났기 때문에 근 3년 동안은 사실 어디에서도 감독으로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클린스만을 우리는 어떻게 모셔오게 된 겁니까? 그게 문제죠. 본질적으로 가보면 왜 그런 클린스만을 데려왔죠? 바로 축구협회죠. 축구협회가 클린스만을 이제 데려오는 과정이 벤투 감독 이후에 데려왔던 거잖아요. 카타르 월드컵. 그러면 그때 그 벤투 감독이 끝났을 때 벤투 감독 체제로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벤투 감독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 축구는 우리 한국 축구 한국 대표팀이 이런 걸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맞는 이러이러한 감독들을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플랜과 비전 제시가 있는 상태에서 감독을 데려왔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기억이 있나요? 축구협회가 이러이러한 한국 축구와 한국 대표팀이 이렇게 끌어갈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축구에 맞는 감독을 선임하겠다라는 비전 제시도 없을 뿐더러 클린스만을 영입하려고 할 때 그렇게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그냥 영입을 했던 거죠. 결국 그런
당시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무도 비판이나 우려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많은 네. 전문가들이 그렇게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을 선임하게 된, 클린스만을 초빙하게 된 데는 누구의 판단이 주요했던 겁니까? 축구협회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결정이었겠죠. 회장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 이런 이제 판단이 나왔을까? 일단 그 부분. 왜냐하면 그때 우려가 상당히 많았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을 했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어서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 시절처럼 감독도 굉장히 잘하게 됐었으면은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네. 우려했던 그대로의 현실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드러났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우리의 과제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제 의견은 저는 좀 긴 안목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체제로 대표팀이 출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개인 의견입니다. 박문성 네네. 해설위원 전문가 한 사람의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부임한 지 1년 됐거든요. 지금이라도 네네. 우리 대표팀을 위해서는 교체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은 교체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하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축구와 한국 대표팀이 어떤 축구를 지향하는지, 어떤 비전으로 갈 것인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비전 제시를 하고요. 네. 그거에 그러면 걸맞는 감독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같이 찾아야 되겠죠. 아하. 그런 설명 없이 그냥 감독을 데려오고 선임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니까 연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하나씩이라도 스텝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플랜이나 비전 제시 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교체할 게 아니라 좀 더 기다려주는 건 어떠냐. 뭐 지금 클린스만의 어떤 긴 계획 속에 초기 단계일 가능성은 없겠느냐. 뭐 이런 반론이요. 네. 자, 일단 제가 만약에 아시안컵 결과 축구는 질 수 있죠. 네. 대회에서 원했던 성적을 못 얻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결과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또 하나는 한국 대표팀에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미 국제 무대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경쟁력을 부족하다라고 평가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까지 놓고 보자면 이미 수년 동안 감독으로서는 경쟁력이 없구나라고 이미 평가가 끝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신지 알겠어요. 이번 아시안컵을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고요. 우리 선수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겠어요? 선수들 개개인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보고 싶었던 장면은 사실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지금 92년생이고 이제 31살이죠. 나이 때문에. 북중미 월드컵은 우리가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대회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 안타깝고 이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좀 속상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박수 쳐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아시안컵 전반에 대한 총평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박 해설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